헨리와 미아는 뉴욕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대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야생에서 그들의 기념일을 축하하고 싶었죠. 그래서 이들은 특별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서 근처에 3가지 가능한 옵션들을 찾았어요. 밥은 숲에 있는 그의 아늑한 오두막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했어요. 줄리아는 모든 편리함을 갖춘 이 멋진 돔하우스를 제공했어요. 뉴욕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죠. 그리고 크리스탈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오래된 저택을 제안했어요. 이들이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으시겠어요? 돔의 사진을 자세히 보세요. 피사의 사탑 근처에 위치해 있네요. 이 숙박시설은 이탈리아에 있고 뉴욕에서 2시간 거리에 있을 수 없단 뜻이죠. 그리고 크리스탈의 할머니 유령이 아직도 집에 있어요. 그러니 미아와 헨리는 오두막을 선택해야 해요. 이들은 밥에게 연락해서 집을 예약하고 출발했어요. 미아는 유명한 블로거라서 여행의 모든 이정표를 블로그에 올리기로 하죠. 이 두 사진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여기 있네요. 이 2장의 사진은요? 다른 점이 3개 있어요. 이 두 사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이점 3개가 보이나요? 여기 있네요. 고속도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이들의 차에 페인트통을 던졌어요. 미아와 헨리는 가장 가까운 세차장에 차를 세우고 4명의 다른 운전자들을 신문했죠. 빌은 내 트럭은 완벽해야 해요. 오늘 저녁에 데이트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잭은 공항에서 사업 파트너를 만날 거예요.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릴리는 솔직히 전 세차할 필요 없어요. 그냥 화장실에 가려고 잠깐 여기 들린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라이언은 상사가 무료로 세차할 수 있게 이 쿠폰을 줬어요. 라고 말했어요. 누가 헨리와 미아의 차를 더럽혔죠? 릴리요. 오른손이 같은 색의 페인트로 얼룩져 있네요. 게다가 미아의 얼굴이 찍혀있는 티를 입고 있네요. 분명 미아한테 집착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차를 세차하고 여행을 계속해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이 3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첫 번째는 유독성 늪을 지나가요. 사람들은 종종 여기서 길을 잃어요. 2번째 길은 소름 끼치는 사이렌들이 있는 강 근처를 지나가요. 이들의 노랫소리는 모두를 물속으로 뛰어들게 해요. 그리고 한 무리의 성난 강도들이 3번째 길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들은 어느 쪽을 택해야 할까요? 두 번째 길이요. 모든 창문을 닫고 음악을 좀 틀고 사이렌들을 아주 빠르게 지나치면 돼요. 미아는 로맨틱한 주말을 위한 신선한 농산물을 사기 위해 농부의 시장을 방문할 걸 제안했어요. 시장에 들어갔을 때 3명의 판매자들이 그들에게 사과를 주었어요. 하지만 하나의 거래만이 안전해요. 이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나요? 1번 판매자는 아주 오래된 사과를 팔아요. 상자 위에 날짜를 보세요. 5년 전에 유통기한이 끝났어요. 3번 판매자는 아주 아름다운 사과를 제공하네요. 하지만 그의 조수를 잘 살펴보세요. 더 보기 좋게 하려고 구두약을 바르고 있네요. 그래서 미아와 헨리는 2번째 판매자를 골라야 해요. 헨리와 미아는 시장을 나와 모든 물건을 차에 넣었어요. 갑자기 헨리는 양배추가 든 가방을 농부의 노점에 두고 왔단 걸 깨달았죠. 그는 돌아갔지만 가방을 찾을 수 없었어요. 헨리는 근처에서 본 3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베라는 전 과일만 먹어요. 아저씨 보이나요? 바나나와 사과가 있죠. 라고 말했어요. 벨라는 네, 그 가방을 봤어요. 판매자가 양배추를 선반에 다시 올려놨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판매자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전 지난 10분 동안 화장실에 있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베라요. 우아한 모자 밑에 양배추를 숨겼네요.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오두막은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괜찮았어요. 하지만 이 사진에서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너구리가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요. 나무 집의 주인인 밥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집은 마을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24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밥은 문에 특별한 디지털 락을 설치했죠. 헨리가 집을 예약할 때 밥은 그에게 6자리 비밀번호를 주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헨리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여기 힌트가 있어요. M80. 암호 푸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이 기호는 반대로 된 숫자예요. 이걸 나누면 1133cc라는 코드를 얻을 수 있어요.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미아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아주 무서워했어요. 그는 헨리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말했어요. 왜죠? 오두막은 아무도 없는 곳에 있어요. 누가 촛불과 불을 켜놨죠? 집은 잠겨 있었어요. 헨리는 모든 방을 확인했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누구일지 짐작이 되나요? 저 지붕 창문이 열려있네요. 누군가가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집 안으로 기어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누군가가 침대 밑에 숨어 있어요. 보이죠? 그는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관들은 1시간 안에 도착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미아는 샤워를 하기로 했어요. 거실에 돌아왔을 때 헨리가 사라진 걸 알게 됐어요. 미아는 정원을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집 안의 모든 방을 확인하고 다시 정원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못 찾았어요. 그녀를 도와줄 수 있나요? 미아가 수색을 시작했을 때 온수 욕조는 열려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닫혀 있어요. 꽤 수상하네요. 미아는 정원을 거닐고 있어요. 갑자기 마스크를 쓴 남자가 난데없이 튀어나와 그녀를 밀었어요. 미아는 덫을 밟고 깊은 우물에 빠졌어요. 그녀는 소리쳤죠. 제발 날 꺼내주세요.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하지만 미아의 폰이 울렸어요. 마스크를 쓴 남자가 그녀에게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안 그러면 우물에 영원히 있어야 했죠. 첫 번째 수수께끼예요. 난 다양한 색이 있고 배가 부르면 더 커진다. 날 묶어두지 않으면 떠내려가고 깨질 때 큰 소리를 낸다. 난 무엇인가? 미아가 즉시 맞췄어요. 여러분은요? 정답은 풍선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난 뛸 수 있고 오를 수 있다. 나의 많은 다리로 나무에서 나무로 그네를 탄다. 난 나보다 훨씬 더 큰 집을 만들 수 있다. 난 무엇인가? 맞췄나요? 거미예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에요. 난 부르지 않아도 밤에 나온다. 누가 훔치지 않아도 낮에 없다. 난 무엇인가? 미아를 도와줄 수 있나요? 정답은 별이에요. 우물 바닥에서 출입구가 열렸어요. 미아는 그곳을 지나 소름 끼치는 지하실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세계의 길을 찾았어요. 하지만 모든 문에는 위험이 숨겨져 있죠. 첫 번째 문 뒤에는 불을 뿜는 용 한 마리가 자고 있어요. 두 번째 문 뒤 복도에는 고압 전선이 가득해요. 그리고 뱀파이어가 세 번째 문 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갑자기 그녀의 폰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서둘러, 곧 벽이 닫히고 널 뭉개버릴 거야. 미아는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그녀는 이 말뚝으로 뱀파이어를 겁주고 쫓아낼 수 있게 벽이 충분히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세 번째 문을 통과해야 해요. 경찰이 나무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현관에서 미아와 헨리를 발견했어요. 헨리가 막 깨어났어요. 도둑들이 커피에 수면제를 탔어요. 경찰관들은 그 주변을 수색하고 몇 가지 단서들을 찾았어요. 그들은 범인들이 기차를 타고 이 나라를 떠날 계획을 하고 있다고 결론지었어요. 안타깝게도 아무도 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무리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기차역에서 수상한 4명을 멈춰 세우고 그들의 짐을 검사했어요. 누가 죄가 없는지 알 수 있나요? 대머리인 남자한테 샴푸가 왜 필요할까요?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손전등을 갖고 있네요. 이 남자는 치약을 3개나 들고 있는데 칫솔은 하나도 없네요. 세 번째 남자만이 범죄자가 아닌 것 같아요. 세 친구가 서로 멀지 않은 곳에 살았고 종종 함께 커피를 마시기 위해 만났어요. 그들의 이름은 블루씨, 레드씨, 그리고 화이트씨였어요. 어느 날 그들은 코트 안에 다른 색깔의 셔츠를 입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흰색. 블루씨가 말했어요. 야, 화이트씨. 우리 모두 실제 이름과 다른 색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 눈치챘어? 흰색 셔츠를 입고 있던 남자가 대답했어요. 와, 맞네? 여러분은 이들이 각각 어떤 색깔의 셔츠를 입고 있었는지 알 수 있나요? 블루씨는 흰색이나 빨간색만 입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린 이미 다른 사람이 흰 셔츠를 입고 있다는 걸 알죠. 그 뜻은 블루씨는 빨간 셔츠만 입고 있을 수밖에 없단 거죠. 그리고 화이트씨는 파란색이나 빨간색 셔츠만 입을 수 있어요. 근데 빨간색 셔츠는 이미 임자가 있죠? 그러니 화이트씨는 파란색 셔츠를 입고 있어요. 그러면 레드씨는 흰색 셔츠를 입고 있겠죠. 미아와 헨리는 근처의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매니저는 그들에게 빈 방이 3개밖에 없다고 했어요. 이들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나요? 이 방에는 문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이상하네요. 그리고 이 방은 천장에 금이 간 거울이 있어요. 너무 위험해요. 그리고 두 번째 선택지는 꽤 안전하고 좋아 보여요. 체크인하고 헨리가 미아에게 물었어요. 그럼 지금 어디로 가고 싶어? 그녀는 여기에 수수께끼로 대답을 했어요.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을 때 날 방문하곤 한다. 하지만 인터넷이 생긴 이후로 난 외로웠다. 난 무엇인가? 맞췄나요? 정답은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에서 이들은 4명의 학생들을 만났어요. 그중 하나는 파산했어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세 번째 학생요. 그녀의 교복이 몸에 비해 너무 커요. 아마 언니 거였나 봐요.